여러분은 부산 해운대에 있는 101층짜리 초고층 건물 LCT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의 랜드마크로 롯데월드타워가 있다면 부산에는 바로 LCT가 있습니다. 해운대 해변을 따라 이어진 이 건물은 한때 해운대의 미래로 불렸습니다. 전망대, 워터파크, 고급 호텔과 레지던스를 모두 갖춘 대규모 관광복합시설로 기대를 모았죠. 하지만 지금은 텅 빈 상가, 미완성시설, 끊이지 않는 관리비 논란만 가득합니다. 한때 찬란했던 마천루 LCT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LCT는 2000년대 중반 해운대의 비수기 관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입니다. 부산도시공사가 기반을 조성하고 LCT PFB라는 특수목적법인이 시행을 맡아 포스코 건설이 시공했죠. 해운대 해수욕장과 맞닿은 6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된 LCT는 아파트, 호텔, 레지던스는 물론 워터파크와 전망대까지 갖춘 총 3개 동 규모의 대형 단지입니다. 이 중 중심 건물인 랜드마크 타워는 높이 411m, 101층으로 설계돼 서울 롯데월드타워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높은 건물로 주목받기도 했죠. 2019년 완공 당시 그 모습은 말 그대로 새 시대의 랜드마크로 보였는데요. 규모와 상징성만큼 분양가도 치솟았습니다. 레지던스는 3.3제곱미터당 평균 약 3,107만 원, 최고가 펜트하우스는 97평 기준 67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인근 아파트보다 3배 이상 높은 가격이었지만 레지던스와 아파트는 빠르게 완판됐죠. 그러나 정작 완공된 후 약 6년이 흐른 2025년 이곳을 찾는 사람은 일부 외국인 관광객을 제외하면 거의 없는데요. 부산판 마리나 베이센즈가 될 거라 예상했던 LCT에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현재 LCT 더몰 상가는 267개의 점포 중 약 80%가 공실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나마 운영 중인 매장도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소, 병원, 편의점과 같은 생활 편의 업종에 그치며 관광객을 끌어모을 만한 콘텐츠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숙박시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바로 LCT 내부 구조가 관광객보다는 입주민 중심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숙박 시스템의 혼선은 관광객 체류의 질을 떨어뜨렸고 이는 자연스레 상가, 유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LCT의 구조를 살펴보면 중심에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22층부터 94층에 걸쳐 있는 LCT 레지던스입니다. 에어비앤비처럼 LCT 거주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하지만 해당 시설은 호텔도 아파트도 아닌 정체불명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습니다. 가장 큰 예가 로비 구조입니다. 레지던스 숙박객은 1층에 있는 라운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하 4층 주차장 한켠에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호텔 투숙객과도 같은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호텔 투숙객은 사우나, 찜질방, 피트니스 같은 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레지던스 숙박객은 이용이 제한됩니다. 요금은 어떨까요? 2025년 4월 기준 호텔은 평일 약 65만 원, 레지던스는 오션 스위트룸 기준 85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시설과 일부 조건의 차이는 있지만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오히려 제약을 받아야 하니 숙박객 입장에서도 불평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죠. 반대로 입주민 입장에서는 호텔처럼 수시로 숙박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소음과 쓰레기 문제를 떠안아야 합니다. 여기에 일부 객실이 장기 거주지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며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원래 레지던스는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등록되어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2023년 해운대구는 레지던스 34시를 기업 별장으로 의심하고 별장 과세 기준을 적용한 세금 추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비싼 분양가를 감당하면서 고급 주거를 선택한 입주민에게는 프리미엄 숙박을 즐긴다는 명목으로 같은 건물에 눌러앉은 이들이 얌체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초기에 기대했던 외국인 투자, 관광객들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LCT가 지향한 목표와 달리 해운대 지역의 계절성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관광객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죠. 내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지도 못했습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1박에 80만 원에 달하는 요금은 지나치게 부담되죠. 아무리 다인 이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는 해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굳이 LCT를 고집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입주민과의 갈등까지 감안해야 한다면 더욱 꺼려지죠. 그렇다면 상가의 운영은 어떨까요? 겉보기엔 성공적으로 보이던 분양은 실제로는 초기부터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완공 시점인 2019년 상가 전체를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시티로 유치하기 위한 협상이 시도됐지만 LCT PFB 측이 수익 분배와 전대 조건을 두고 갑작스레 입장을 바꾸며 전면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상가는 일괄 분양에서 개별 분양으로 전환되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요. 바다 조망이 가능한 1층 점포는 분양가가 40억 원에 달했고 임대료는 월 800만에서 10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아무리 많은 손님을 받는다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입니다. 큰맘 먹고 입점한 상가들조차 한두 해를 넘기지 못하고 차례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상가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미분양 점포의 관리비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LCT 상가연합회가 밝힌 미납료 자료에 따르면 전체 미납 전기료는 9억 8천만 원에 달했는데요. 심지어 이중 7억 7천만 원은 미분양 점포의 관리비로 해당 비용은 시공사가 지불해야 했지만 시행사는 이를 회피했죠. 결국 상가연합회와 시행사 LCT PFB와 관리업체인 부성 SCI는 법적 다툼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간히 있던 입점 문의는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남은 건 관리권 싸움과 고소장뿐이었죠. 이쯤 되면 의문이 듭니다. 무려 2조 7천억 원이 투입된 초대형 프로젝트 해운대라는 이름값과 오션뷰까지 더해진 이 사업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말이죠. 핵심은 민관합작 방식의 구조적 한계에 있습니다. LCT 사업은 부산도시공사가 땅을 닫고 민간 자본이 PFV라는 회사를 통해 건물을 짓는 PF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쉽게 말해 땅은 공공이 닫고 건물은 민간이 짓는 겁니다. 문제는 이 방식에는 근본적인 갈등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공공성과 수익성 간의 간극입니다. 사실 워터파크나 박물관 같은 시설은 만들어도 당장은 돈이 되지 않습니다.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리스크와 유지비만 남는 셈이죠. 결국 시행사는 수익률이 가장 높은 주거시설과 분양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LCT는 개발 초기에 총 분양 수익 4조 5천억 원 중 대부분이 아파트와 레지던스에서 나왔죠. 관광시설이 말뿐인 약속이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재 LCT에서 운영 중인 관광시설은 사실상 전망대 엑스더스카이와 워터파크인 클럽 디 오아시스 2개뿐입니다. 당초 계획된 다른 시설은 없습니다. 이마저도 관광객들을 만족시키진 못했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98에서 100층에 위치한 전망대에는 국내 최고층 스타벅스가 입점해 SNS에서는 종종 언급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관람객들이 선호하는 체험형 콘텐츠나 특색 있는 이벤트는 거의 없고 내부 동선도 불편해 굳이 다시 찾고 싶은 장소로 남기에는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클럽 디 오아시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정식 개장 이후 운영이 활발해져야 할 3년 동안 워터파크는 아예 문을 열지도 못한 채 방치되었습니다. 이 역시 PFB 방식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되었는데요. 2023년 1월 기준 LCT PFV는 클럽 디 오아시스를 담보로 새마을금고 등에서 5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지만 만기까지 상환하지 못해 공매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일부 금융사는 대출 연장을 거부했고 이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되면서 공매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란 거였죠. 공사비 미지급, 국세 지방세 체납, 주주 배당금 미지급 등 1,000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 겹쳤고 매각 계약 파기로 인해 계약자 측 형사 고소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클럽 디 오아시스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시설이라는 정체성을 가장 크게 훼손한 상징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태가 커지며 부산도시공사는 2020년 관광 콘셉트 이행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행 보증금 110억 원을 몰수한 뒤 사실상 사업의 손을 떼버렸습니다. 문제를 회피한 겁니다. 사실 이런 문제점은 이미 다른 시설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고양 한류월드 역시 대규모 PF 방식의 실패로 남아있죠.
해당 시설도 초기에는 랜드마크, 관광 허브라는 이름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정작 수익을 우선시한 민간 시행사의 판단과 공공성 사이에서 괴리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LCT 역시 같은 길을 걸은 셈입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희망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LCT가 가진 부산 최고층 오션뷰 전망,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앞이라는 입지 조건은 여전히 타 지역에서는 찾기 힘든 고유한 자산입니다. 실제로 LCT는 뒤늦게나마 변화를 꾀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LCT PFV는 일부 자산 매각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나섰고 전망대와 호텔 운영의 정상화를 꾀하며 기능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LCT 일대를 포함한 관광 자산의 재정비 계획을 수립 중이며 부산관광공사 역시 이 일대를 관광 콘텐츠 회복 구역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 기대했던 화려한 랜드마크까지는 아니더라도 LCT가 조금씩이라도 본래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을 기회이긴 합니다. 과거의 실패에서 문제점을 찾아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어쩌면 LCT는 다시금 한국형 관광 개발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LCT가 진짜 사계절 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는 지금의 결단에 달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